그곳에는 악마가 길을 막고 있다. 누구든 그 악마에게 도전하는 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공기가 더 이상 길을 내어주지 않던 영역. 이 영역은 사람들에게 사운드 배리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학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드리는 엔지니어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 과거에 수많은 비행기 조종사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악마가 산다고 여겨진 그곳, 소리조차 닿을 수 없었던 영역, 초음속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를 우리는 초음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소리의 속도를 우리는 마하 1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 발음으로 마크 1이에요. 이 마하는 마하라는 사람이 정의한 단어인데요. 각 온도별 소리의 속도에 대해서 그 소리와 일치하는 속도를 마하 1이라고 하죠. 같은 마하 1의 속도라고 할지라도 따뜻한 곳과 차가운 곳의 속도는 실제로는 다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의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서의 음속은 1224km/h 정도 된다고 하네요. 즉 1초에 한 340m 정도 갈 수 있는 속도이죠. 자,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그 속도를 극복할 수 있었냐는 얘기고요. 그 속도를 극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맞았던 문제점, 어려운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악마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 2차 대전 때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때 당시에 공군의 우리 전투기의 공중전이 아주 중요했는데 막 전투를 하고 있는데 탄환을 맞지도 않은 비행기가 뻥뻥 터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조종을 하는데 옆에 비행기가 뻥 터져. 옆에 비행기가 뻥 터져요. 나는 막 피해서 도망가다가 내 비행기가 터져버려. 비행기가 이렇게 달달달달 떨리다가 터져버리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와, 이때 사람들은 왜 터지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조종사들은 이런 현상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움에 많이 떨었다 그래요. 이때부터 지상에 있던 우리 엔지니어 분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과학자들이 온갖 실험을 거쳐가지고 소리의 속도랑 같아질 때 갑자기 비행기 앞에 딱딱한 공기의 벽이 형성이 되고 그 벽에 부딪히면서 비행기가 터져버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마하 1이라는 속도 뒤편에는 악마가 살고 있고 그 악마는 우리에게 절대 하늘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 벽에 도전하는 자는 모두가 죽는다고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그 당시 사람들은 사운드 배리어의 존재까지는 파악을 했던 거죠. 그런 사실을 발견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 8년 동안 무수히 많은 테스트 파일럿들이 그 악마한테 도전을 했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아무도 음속을 돌파할 수 없었어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97, 98, 99에서 속도를 더 내기가 무서운 거예요. 터지는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봐온 조종사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속도를 더 냈던 조종사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47년 미국의 벨이라는 회사에서 X1이라는 비행기지만 로켓 같은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냈어요. 미국의 공군 대위 척 예거가 벨 X1에 탑승하게 됩니다. X1은 로켓 엔진으로 추진이 됐었어요. 거의 미사일의 날개가 달린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다른 커다란 비행기 안에 실린 채로 하늘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미사일처럼 툭 이렇게 날아갔던 거지. 척 예거가 탄 X1이 활주를 시작합니다. 막 0.9697 하니까 비행기가 막 떨려요. 막 떨렸다고요. 이렇게 0.98, 0.99 그때 척 예거가 이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야, 더 땡겨야 되나? 죽나? 이대로 죽나? 아니면 더 땡겨서 역사에 남을 사람이 될 건가? 자, 저 예거는 용기를 냈어요. 속도를 냈죠. 빵! 하는 폭발음이 났어요. 와, 그때 땅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비행기가 터진 줄 알았던 거야. 너무 큰 소리가 나니까. 와, 저 예거도 그 소리를 들었겠죠. 빵! 하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실눈에 이렇게 떠보는데 속도계가 이미 마하 1을 넘어서 마하 1.1, 1.2까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왜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지? 척 예거가 탑승한 벨 X1이 이미 벨 X1이 내는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척 예거의 귀에는 자기 숨소리 그리고 계기판의 전자기계 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겠죠. 밖에서의 비행기의 바람 소리, 로켓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류는 음속을 돌파하고 초음속, 슈퍼소닉의 영역에 진입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왜 마하 1까지 가속하려고 했던 비행기가 마하 1.2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었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하 1을 돌파하는 순간 났던 폭발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첫 번째로 공기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하 1까지 가는 순간 공기 저항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하 1이 넘는 순간, 즉 비행기가 소리의 벽을 뚫어버리는, 사운드 배리어를 뚫어버리는 순간부터는 공기 저항이 다시 줄기 시작해요. 마하 1에서 가장 큰 공기 저항이 걸립니다. 마하 1.1, 1.2 갈 때는 상대적으로 힘이 많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현상을 과학자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인류가 음속을 돌파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걸 알고 나서는 야, 1만 넘으면 별거 없구나 하고는 마하 2, 3까지는 쭉쭉 올라가요. 순식간에 그렇게 테스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하 1을 넘을 때 났던 그 폭발음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소닉붐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하면 이런 식으로 소리는 모든 방향으로 퍼지게 돼요. 그런데 만약 비행기가 소리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날고 있다면 우리 소리는 이런 식으로 퍼지겠죠. 즉 여기에 소리의 장벽 같은 게 이렇게 형성이 되게 돼요. 비행기 앞쪽에. 그리고 소리의 속도를 넘는 순간 저런 에너지 덩어리를 비행기는 찢어버리고 돌파를 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뭉쳐있던 에너지가 찢어지게 되니까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배리어를 뚫는 순간부터 비행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날 수 있어요. 비행기 뒤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비행기 아무리 높이 날아도 그 소리가 땅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유리창이 깨지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사고가 났었죠. 당시 폭발음으로 건물들이 미세하게 진동하면서 119에 문의 전화가 쇄도했지만 그래서 사실 아무리 전투기라도 전시가 아니면 육지 위에서 초음속을 돌파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보통 바다 위에서만 허락이 되지요. 자, 이렇게 1947년에 인간에게 정복된 초음속의 영역은 정말 빠른 시간 만에 실용화가 돼요. 로마 제국은 그들이 길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배를 이용한 항해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항공시대에는 이런 비행 기술을 앞서간 미국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인류가 초음속까지 도달하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발견된 소닉붐이라던가 공기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다음번에는 이런 초음속 기술을 이용한 비운의 여객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은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가 여행 갈 때 타는 비행기는 왜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